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결국 마음이 될 것이다. 양산을 든 숙녀들이 지팡이를 들고 한가로이 걷는 신사들이, 인형을 든 꼬마 소녀들이 창백한 풍경을 물들일 것이다. 환한 꽃다발인 양, 파로스 섬 대리석 속 깊숙이 표류하지만 오늘도 그 마을이 있으니, 여러 해를 고개 숙여온 라일락은 파로스 섬 대리석 깊숙이 표류하지만 오늘도 그 마을이 있으니, 여러 해를 고개 숙여온 라일락은 보랏빛 보따리에 휘청될 것이다. 이들의 선조들이 흥얼대던 그 음조를 별들은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들장미는 습지에서 붉어져가고 언덕 위 에스터의 옷차림은 한결같고 언약의 응답은 풀이를 나풀대다. 그렇게 여름은 그녀의 기적을 여미다. 여자들이 옷깃을 여미듯, 아니 사례들이 표상의 위치를 바로잡고 성례를 마무리듯. 네, 안녕하십니까. 시인의 정원 에밀리 디킨슨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를 가져온 이유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에밀리 디킨슨만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파시클 대표님인 박혜란 선생님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에밀리 디킨슨이 엄청 정원을 가꿨잖아요. 근데 그 정원에 담긴 이야기와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만들었던 여러 시들을 돌아보던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저 멀리 영국도 아니고 또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또 전문가이기시도 합니다. 이 정원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큰데요. 가드닝이라는 게 요즘 이제 굉장히 회자되는 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됐는데, 그 가드닝 자체가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술 활동인데, 그 예술 활동이 그냥 예술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또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연대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된다는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졸라서 모셨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만나 뵐게요. 네, 정미라의 꽃 듣고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네, 정미라의 꽃은 언제나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 손님 취향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로 편곡을 해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플로리스트이자 가드너고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아, 가까이 네네.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지난 매드한산 창간 파티에서 선생님을 뵀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으로 제가 느낀 게 그 가드닝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이제 물론 그곳이 야외 공간이었고, 네네네. 예, 이제 이미 문을 닫은 네네네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열렸는데 그냥 무심코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저기 정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손길이 담긴 공간이었고 그거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말을 듣고 너무 매력적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요. 이 일을 그 왜 하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본인 소개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정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원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누님이랑 같이 전 같은 학교에서 네. 같은 과를 졸업했는데 진짜요? 네네. 저는 화해장식학과 아. 그때 당시에는 화해장식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화해류 원예의 예. 원예 재료를 활용해서 공간을 장식하고 꾸미는 네. 일을 했는 그 배우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학과가 뭐 이제 두 개인 건데 하나는 네. 플로리스트리, 예. 하나는 가드너를 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뭐 별로 구분은 없고 식물학을 더 배우고 네. 뭐 도면을 더 그리고 네. 정도의 네. 그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플로리스트리를 전공했고 네. 누님은 이제 가든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걸 했는데 네. 둘이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죠. 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생활하다가 네. 이제 마을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회사로서 네네네. 운영하시는 거고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마을의 활동으로서 어떻게 되면 네네네네. 공동체 활동을 네네. 이제 좀 지원하는 내지는 또 함께 작업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차별적인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네. 남자가 왜 이런 거 관심 있었어요? 막 이런 질문. 이게 사회적 편견이잖아요. 어떤 성 역할에 대한 편견. 일단 제가 플로리스트 일을 예.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네. 학과에서도 한 30명 중에 1명 정도만 남자고요. 네. 근데 진짜요? 네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남자들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네네. 네,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쓰는 일이기도 해요. 네네. 플로리스트 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가드너 일은 사실 조경이잖아요. 조경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조경에 가까운 건데 네네. 이게 되게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삽질을 해야 되고 네.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쵸. 흙 한 포대에 뭐 몇 킬로, 10킬로, 20킬로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점점점 덩치가 커지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덩치가 점점 커지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많을 텐데 에밀리 디킨슨 제가 앞에 인용을 했는데 엄청난 노동인데 사람들이 에밀리 디킨슨이 정원을 가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원이 노동이라는 생각보다 막 하늘 화이트 드레스 입고 막 그 야리야리한 사람이 막 그냥 우아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시인의 정원 책에 보면 엄청난 노동량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치마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장화를 그렇죠. 신어야 되고 그리고 꽃이 언제 저게 우리 정원에서 계절이 끝나서 사라지면 다른 또 씨앗을 사다가 심고 정말 노동이잖아요. 이게 네. 사실 어떤 느낌에 가깝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그 공 굴리기 바위돌 굴리기랑 네. 거의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한 반복이군요. 예. 왜 하냐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냐에 가까운 말은 우리가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내 안에서 싸우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들, 네, 네. 계속 반복되는 생각들, 아침마다 날 찾아오는 생각들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정원에다가. 그래서 식물을 심어서 꽃이 피면 그 네. 꽃이 네. 내가 갖고 있던 고통이나 힘듦이 같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통이나 네. 슬픔이나 힘듦이나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또 사라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내 인간성이 피어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그때의 그 잘못을 같이 피어내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네. 어떤 느낌으로 식물을 가꾸고 길렀는지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힘듦을 통해서 고행에 가깝다 그럴까요? 와 고행까지 나왔어요. 정말 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앞에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그 저희 딸이 네네. 어떤 그 행사에서 이제 저희 딸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션 모델인데 오디션에 수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의 광고에 등장하기 위해 수많은 이제 프로필을 내고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최종에서 탈락할 때도 많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플로리스트 그거를 그냥 그 개인에게 배우고 네네.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서 같이 꽃을 만들고 그걸 집에 갖고 오는 걸 되게 행복해 해요. 그리고 가드닝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 자기는 그걸 통해서 많이 해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치유적인 어떤 그런 과정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뜻밖에도 이게 해소가 된다. 나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성장하듯이 그게 피어난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해 보면 사실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 영화 동백정원을 보면서 이제 이게 그 오래된 일본 전통 가옥 안에 또 마당이 있고 일본의 정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일본식 그렇죠. 정원 가꾸기에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젊은 이제 심은경이 되게 손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손길 하나하나가 담기는 그 정원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은 딱히 그게 막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배 깔고 누워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먹고 뭐 이런 건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정원이 바라봤을 때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그 분위기가 사람을 심신적으로 좀 뭔가 안정을 주는 느낌이 영상에 연출되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힘들 때마다 그런 류의 거를 많이 보거든요. 포레스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동백정원 같은 거를 보는데 어떠세요? 그 정원이 일본식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이 왜 영화의 소재로 등장할까?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오늘 꼭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정원 영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 소개 좀 중에 해주세요. 최근에 네. 나왔던 그 넷플릭스의 모리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리의 정원이 저한테는 꽤 많은 울림을 줬거든요. 예. 한 평밖에 안 되는 네. 정원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이치를 깨달아가는 괴인의 네. 그 작가의 그 인생을 통해서 네. 아 우리가 뭘 보러 멀리 갈 이유가 있을까? 좀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와 땅과 장소와 식물들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깊게 했었는데 네. 일본은 특히 우리나라랑 조금 달리 네. 중국과 일본은 자기 마당을 갖는 개념의 주택 건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당 안에 보통 보면 이렇게 마루에 네. 그 큰 대창이라고 할까요? 그 네. 창을 열면 정원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좁든 넓든. 네. 아니면 절에 가면 네. 이렇게 문을 열면 산 하나 전체가 이렇게 네. 누워 있어요. 네. 거기에 이끼가 가득 피어 있고요. 네. 밖에 있는 자연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조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살아있는 식물을 가져와서 한다는 네. 걸 하나의 사치의 개념으로 봤고 네. 네. 실제로도 사치기도 하죠. 네. 노동력을 네. 우리가 밥 먹는 데 쓰지 않고 식물을 키우는 데 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치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네. 집안으로 식물을 가지고 온 일은 별로 하지 않았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 좀 더 즐겼던 거죠. 다른 나라에 네. 비해. 그래서 분재 같은 경우는 그쵸. 아예 그냥 작은 자연을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분재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지는 않아서요. 네. 조선 후기쯤에 우리나라에서 네. 집현한 그 분재에 관련된 책이 있고 네. 중국에서 넘어온 걸 번역해서 네. 이제 그때 참 실리학 음. 실학이라는 게 네. 막 태생될 때였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립됐다고 보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다 뭐 고려 시대, 신라 시대 때 절에서 활용했었던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것들 이외에는 네. 우리나라 문화 자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아무래도 자연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더 가감 없이 드러내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더라도 이 텐궁, 천궁에 있는 그런 정원들처럼 네. 이 삼라만상을 내 정원에 담아도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는 안 됐었던 거고. 지금도 우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좀 다르고요. 네. 일본은 뭐 화훼시장을 가든 원예시장을 가든 가면 네. 뭐 자격증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 일반 관광객들은 일정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니면 오전 오후 시간대를 나눠서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분화돼 있다라는 네, 거고 네. 시장도 크고 규모도 커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한국에는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가 좀 많이 힘든 구조잖아요. 더군다나 단독주택도 많지 않아요. 주거 환경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네.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네. 아무래도 개인의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정원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시골집인 거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네. 네. 본가에만 가야지 네. 정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뭔가 정원이라고 하는 거면 도시에 있는 것보단 시골에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원, 따뜻한 정원이라는 건 네. 결국 그 할머니의 품 안이라는 걸 결국 메타포로 넣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미지가 같아요. 있는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와, 실화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그래, 한국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네네. 이제 경복궁에 가면 이제 네네네. 진짜 아주 의도적으로 그 그쵸. 만든 엄청난 연못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본인들의 어떤 오락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이제 풍경으로서 이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풍류를 즐긴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자연을 이렇게 그렇죠.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둬놓거나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그 자연을 생각하는 기후 운동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폭력적으로 보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 식물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드너 일을 하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되게 좋으시겠어요. 뭐 맨날 꽃도 보고 네. 뭐 성격이 되게 좋으시겠어요. 매일 네. 꽃 보면서 일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고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남들보다 조금 평균 이해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력이나 이해력이나 뭔가 사랑하는 그런 애적인 부분이나 근데 이 정원이라는 건 사실 사랑이라기보다 투쟁에 가까워요. 그래서 괴테가 쓴 식물학 책을 보면 네. 트이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트입. 네. 그러니까 욕망, 격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란 그러니까 바라를 트이브라고 하는데 괴테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얘네들은 욕망이 있고 투쟁하고 그 싸우는 살아남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고 뭐 이렇게 잘 자라고 하는 것보다 나와 얘는 계속 싸움 중인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잡초와도 싸우고 꽃 한 송이를 피우려고 싸우고 난 씨앗을 받기 위해 싸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시간 되면 때 되면 열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바라 되기까지 사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거나 봄을 견뎌서 여름이 되거나 뭐 다 견뎌서 그쵸. 살아남은 꽃들이 우리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지 그게 뭐 시간 되고 때 되면 뿌려놓으면 막 그냥 그쵸. 펴 훨씬 이게 더 욕망적인 거죠. 능동적이고.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 얘기를 더 듣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시아의 곁에 있어도 될까 듣고 와서 더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네, 시와의 곁에 있어도 될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채우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전문가 포스가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인용하는 문학가랄까 뭐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TFOG 공동체 정원문화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냥 사람들은 그 행위적인 것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고민 속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연구소를 흔히 말하는 이론 공부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상정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저 이게 약어인지 그게 되게 네네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TFOG 설명 좀 해주세요. 네. TFOG는 The Front of Green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녹색 전선, 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녹색 전선인데 굉장히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식물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이 처음에는 네. 2013년도쯤에 그 게릴라 가드닝 하는 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정원에서 운영하면서 드라마 정원이나 네.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수원으로 내려왔어요. 네네.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거리분의 식물들을 네. 심어서 그냥 이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어서 물을 한두 번 주고 네. 그다음에 물도 충분히 주는 건 아니고 네. 거리 화분이라고 왜 우리 차 네. 타고 가면 네, 쭉 네, 있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그냥 물에 강한 식물들만 심어 놓는구나 했는데 네. 그냥 물 한두 번 주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희 네. 사무실 앞에 식물 화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 알아보다가 왜 식물을 일회성으로 소비할까 네. 그렇게 알아보다가 이게 정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어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물은 자주 줘야 돼요. 3일에 네. 한 번씩. 네. 여름엔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 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정원이라는 게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쵸. 일인데 네. 이걸 나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환경 운동을 하거나 그런 네. 생각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진 않은데 이타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졌고 그럼 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고경아 국장님이라고 네. 그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그 사업을 하다가 네. 그 생태교통마을이라는 걸 이제 활성화하려고 마을 사무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네. 거기에 고경아 국장님이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네. 주민들한테 식물을 가꿀 수 있게 도와줘 보는 건 어때요? 네. 거기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게릴라 가드닝도 하게 되고 뭐 아. 텔레비 출연도 하게 되고 아. 식물도 심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네. 이게 공동체 정원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외국에선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네. 였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개념 자체도 이미 네네네네.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그 아. 빅토리아 가든이라고 네네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을에 네. 남자들이 이제 다 끌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들밖에 없었는데 네. 그럼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네. 아무리 부자여도 네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광장의 벽돌을 뜯어내서 거기에 식물을 심어요. 그래서 뭐 감자나 고구마나 그런 걸 키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 50명, 100명이 농사를 작은 공간 안에 지으면 진짜 수확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아서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위에서 봤을 때는 네. 유럽 전역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걸 권장해요. 모여서 농사 짓는 일을. 아. 그래서 적어도 유럽 하나에만 영국 하나에만 네. 그래도 몇천 개가 넘는 빅토리아 가든이 있고 이게 아. 포스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슬로건화해서 내건. 네. 그래서 미국에도 그래도 2천여 개 넘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거의 확정되면서 네, 개인 네.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공 녹지 녹지를 좀 확보하려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 빈집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얘기의 끝은 어디인가 음. 싶을 정도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코너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요 가드닝으로만 하셔도 뭐 울거먹을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공동체랑 가드닝과 공동체의 어떤 그 연결성을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주거 공간에서의 취미, 가드닝, 뭐 취미 아니면 돈 있어야 하는 거, 단독 주택 살아야 되고 전원 주택이나 가거나 뭐 아니면 시골에 이제 촌집에 살아야 내 땅이라도 가져야 맞아요.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에서의 그 정원 가꾸기라는 게 이제 빅토리아 정원이었다. 그렇다면 사실 도시농부라는 개념도 그럼 다 거기에서 이렇게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다르긴 한데 네, 또 네.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홍콩은 음. 녹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아무래도 홍콩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아. 옥상 위에서 네네네. 텃밭을 만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네네. 거긴 땅바닥도 없으니까요. 네네네. 어, 그쵸. 그러니까 옥상 위에서 식물을 기르고 하는 음. 것들이 조금 더 대두되고 네. 도시의 부족한 녹지 환경을 조금 얘기해보자고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2004년 14년부터 네네네. 굉장히 공동체와 이 가드닝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네. 더군다나 안산에서 또 희망마을 네네네. 프로젝트로 했는데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도 희망마을을 안 것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안산에서 활동이 이제 저도 이 단원 FM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희망마을의 프로젝트가 됐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수원에서 계속 이렇게 공동체 분들, 네. 이웃 분들한테 정원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안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김도훈 단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네. 희망마을 만들기 센터장이셨던 네, 분이 네. 이제 단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러면 안산 주민들한테도 한번 교육을 해보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를 듣고 네. 예 재밌을 것 같네요. 해서 안산으로 이제 15, 16, 17 아마 네. 이렇게 했을 네. 거예요. 하면서 안산이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것보다 되게 주거 환경이 특별하고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주거 환경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이게 연립주택 대단지가 있잖아요. 네. 안산엔. 네. 근데 연립주택 대단지 같은 경우는 뭐 특수적으로 일정 부분은 네. 길가에 있는 골목도 개인 사유지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환경 공공 녹지를 만든다든지 네. 화단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 거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왜 돌아다니시다 보면 연립주택 단지의 나무를 빼빼로처럼 다 가지친 곳들이 있어요. 아. 네, 조경학적으로는 그걸 그렇게까지 깎아 놓는 건 그냥 나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나무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음. 주민들이 진짜 모여서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이 정원을 통해서 연습시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묘하게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더 박차를 가해서 이 TFOG를 좀 더 활동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제가 막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너무 많고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저는 뭐 그렇게 이타적이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계속 본인 성찰을 하시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성적 편견으로 얘기하자면 남성 중심적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만 하고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표님 만나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이렇게 성찰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걸 늘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애쓰신다라는 의미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데 그런 편견이 많죠 남성들에 대해서. 편견일 수도 있고요. 저는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보단 스스로의 고민에 바빠서 그 다른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대인 관계 잘 맺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자기 주장적이고 전 좀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에밀리 디킨슨 얘기를 또 하자면 그 굉장히 그 고독하게 산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시인의 정원을 보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정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또 여성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러면서 그 교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본인이 끊임없이 그 정원을 가꾸면서 피어난 꽃들을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상 속의 어떤 정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원이 실제로 무엇을 내게 기쁨을 줄까에 조금 생각이 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치유라는 또는 공동체 연결 연대성 그리고 또 어떤 삶에 대한 도전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킨슨도 시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꽃만 가꾸고 막 행복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고민을 투영하고 꽃들이 피어날 때마다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또 시로 정리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책은 안 쓰세요? 이 정도면 거의 그 책이 한 몇 권 나와야 되는 것 제가 같은데. 맞춤법도 잘 못하고요. 한국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한국이 서투르고 해서요. 근데 고민은 돼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리처드 레놀즈의 그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근데 네, 그걸 보면서 나도 좀 뭔가 이런 우리나라 만의 특유의 이 주거 환경들 있잖아요. 네, 네, 전 네. 주거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네. 이런 공동체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에 식물을 심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조금 더 시간을 그 지나서 해보시면 좋을 게 경험 자체를 그 녹여내는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가드닝의 생각을 아마 책으로 나면 요즘은 좀 인기 폭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플랜테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났다는 거는 그 식물을 같이 옆에 두고 싶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안정을 그 얻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에 어떤 그 딱딱하고 건조한 이 삶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하나의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을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살아갈 때 그 자연 속에 숨잖아요. 네네.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자연 속에 숨는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자연에서 위험한 동물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위험과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유하고 내가 관여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 DNA가 쭉 오다가 주거 네. 환경이 바뀌면서 풀 한 폭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조경회사에 이제 예산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인간은 DNA적으로 자연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안정감 동시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네. 내가 자연 속에 있고 그 안에 숨어 있구나. 내가 그걸 개연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은 내가 바깥에서 정원을 다루던 사람들이 실내로 가지고 오는
건 거죠.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외국만 보더라도 더 많아지니까요, 인기가.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서 더 하루빨리 잘 정착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요. 저기 회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제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러블리 몬스터. 네, 러블리 예. 몬스터. 왜 그 러블리와 몬스터는 참 조화롭기가 어려운데 그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도 네. 나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일단 이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일본 그 소설가가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식의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아. 하드보일드 굿럭이라든지.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게 대학 과제 때 냈던 거예요. 아. 블렌딩 시간에. 아. 네가 회사를 내면 이름 뭘로 할래? 아.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저는 사진으로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네. 뭔가 이렇게 기획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때 뭐 이렇게 약간 승냥이 같은 캐릭터에 꽂혀 있어서 아. 이게 어떤 귀염도 몬스터를 갖고 있고 네. 어떤 몬스터도 귀여움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러블리한 몬스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이제 누나랑 같이 누나는 뭐 나중에 정원하면 되고 난 뭐 공간장식 한 일 하면 네, 되니까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러블리 몬스터는 누나랑 같이 하시는 네, 건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건 주로 누나의 몫이고 공간 안에 디자인은 선생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걸 분화하려고 했는데 네. 가드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네. 없던 분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예 없던 없죠, 분야다 없죠.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개척해보자, 네. 개척해보자 해서 이제 거의 몰두했어요. 아. 가드닝에 아. 거의 몰두해서 뭐 정원 그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SBS 네, 드라마. 네, 네. 예, 그래서 그 드라마에 저희 팀이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도 하고 윤석호 감독님이랑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 스튜디오를 윤석호 감독님의 스튜디오를 한 7년 조금 넘게도 관리했거든요. 그 요즘 드라마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실내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옥탑방의 앞에도 뭔가를 키우고 생활감을 예. 조금 더 네.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다. 장면의 등장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면을 넣다 보면 이게 다 또 비용이어서 이게 드라마 그쵸. 제작비가 충분해야 이것도 이렇게 엄두를 낼 텐데 사실 그 러블리 몬스터가 먹고 사는 일에 이게 도움이 되고 있으신 건지 실제 야. 상업적으로 충분한 이익이 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네. 일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네. 모르겠어요. 뭐 네. 어디까지 파고들면 그러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처음에는 회사가 잘 됐어요. 정원 네. 만드는 회사가 그래도 아.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아. 드라마를 했었으니까 네네. 시작부터 드라마를 했어요. 사랑비라는. 그래서 드라마를 하고 했으니까 유명세도 탔고 해서 잘 됐는데 네. 이제 점점점 이제 어려워졌죠. 왜냐면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네. 회사가 커야 돌아가요. 조선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커야 입찰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네.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다가 근데 이미 공동체 활동을 쭉 하고 해왔었죠. 네. 정원에 뭐 그런 회사에서 번 돈을 공동체 활동하는데 쓰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이 정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전 아. 대부분 관공서가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공서가 그럼 우리 그냥 정원 만들어줄래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아. 서로 엎이다 덮이다 에이. 이제는 이제 분리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네. 와버렸죠. 네. 어쨌든 그 가드닝이란 말이 사실 제 귀에 쏙쏙 들어온 것도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로 알려진 것도 예.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어쨌든 주거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다 각자가 또 워낙에 이제 유튜브에서 막 꾸미는 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집을 구하는 거, 그리고 집의 어떤 마당을 관리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을 관리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인데 식물을 잘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서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2층에 사는데요. 2층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키우는 나무를
리조트 마냥 제 바로 거실 앞에서 그냥 편하게 보고 새소리가 아침에 들리고 애들이 그 나무에 앉아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가실수와 뭐 소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이제 그 수의 아저씨들과 그 관리하시는 아주머님들에 의해서 가꿔지는 걸 그냥 넋놓고 보기만 하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 고층으로 올라가면 그런 맛이 없거든요. 건물들 사이에 건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여름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파트는 양쪽 다 푸르러가지고. 그래서 그런 편함을 하다가 이제 이게 살짝 나이 드니까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마당이 넓은 게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가꿔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거는 내가 욕심내서 비싼 집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전문가를 부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네요. 이게 원래 가드닝이던 이 화해를 가지고 음. 뭔가 하는 건 그 귀족들이 네. 저 배 건너서 다른 나라에서 온 신기한 식물들을 네. 밀이나 그런 걸 재배하는 노동력 대신 내가 예쁜 꽃 피우는데 쓰는 그 비싼 일이에요. 네. 그게 애초에 사치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꾸미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 송이씩, 벽돌 한 장씩, 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요즘 유튜브 잘 돼 있고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씩 배우면서 손바닥만한 걸 점점 늘려가면 비용이 조금 덜 들기도 하고 네. 힘이 덜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한 번에 세팅해 놓고 이제 네, 쫙 한국인의 이제 그거죠. 한 번에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건데 네. 그냥 하나씩 취향을 찾아가는 게 훨씬 낫죠. 아,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주신 자료 중에 이제 블로그에 네. 이제 교육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네. 식물을 왜 죽이냐고 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메스를 주고 나 간이 아픕니다 하면 전 100%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 식물을 이해해야 돼요. 간 아. 위치가 어디고 혈관은 어디 있고 음. 그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 몇 센치까지 크고 얘는 식물학적으로 어떤 환경에 살았고 그 기운은 어떻고 토양은 뭐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를 이해해야 키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요. 이해는 잘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좋은 거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30대 초반에 이제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갔을 때는 그냥 막 가서 이거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단지에 그런 분들이 오셔요. 네, 봄마다 이제 시장에 많이 오시거든요. 의기에 이렇게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난 오늘 내 베란다를 아주 예쁘게 만들 거야라는 난 한 100 준비해 왔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 넣었지만 결국은 다 죽이면서 화분만 남는 비참한. 그래서 화분도 또 뭐 요즘은 돈이 꽤 되니까요. 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이제 나는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피곤에 쩔은 나는 그거 식물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여유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애 키우랴 공부하랴 뭐 일하랴 뭐 바빴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나이가 들고 약간 일도 줄였고 좀 삶의 여유가 생겼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막 닦고 가꾸고 막 이거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쁘고 멋진 걸 보면 막 욕망이 끌어올라요. 나도 하고 싶은 걸. 근데 그게 시간이 멀어질수록 옅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 주거 환경에 그 녹지 환경을 둘 수 없다면 네. 정원을 만들 수 없다면 네. 여럿이서 모여서 왜 빈 공터 있잖아요. 네, 뭐 네.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든 개인의 네. 것이든 네. 다 같이 모이면 그 공간을 향유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한 30년 된 폐가가 있어. 네. 그러면 한 3, 40명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모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가꾸고 키우면 나보다는 좀 그 다른 사람들 시간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훨씬 쉽죠. 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거 마을 정원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정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산은 9개 동에 마을 정원사 팀이 있어서 어느 동에 계시든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안산시에는 9개 동의 마을 정원사의 팀들이 계시고요. 네. 마을 정원 네트워크, 안산 마을 정원 네트워크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9분들이 꽤 오랫동안 제가 그때 교육했던 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팀에 계시고 그것도 되게 옛날이잖아요. 아파트는 아니죠. 대부분. 아파트도 계실 거고요. 그래요? 저희 수원에 엄청 오랫동안 이제 취미로 하시다가 박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조경학 박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신 거세요. 그분도 이제 마을 아파트의 정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도로 봐야 되긴 하지만 아파트란 존재 자체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아파트도 가능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한 이제 2년 전에 이사를 온 곳이고 그 전에 오랫동안 산 아파트가 있는데 저랑 이제 저희 아들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엄마의 이제 그 분이 그 아파트의 화단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나 이런 거 말고 좀 예쁜 거 신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나 심게 해줘 이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알아서 가꿔준 거 뭐 저희야 뭐 눈으로 보면 즐거우니까 그냥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파트 안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거주하고 직선으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누가 침범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합의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건. 그쵸. 그럼 우리가 사는 그 윗줄, 이 한 줄만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끈끈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하세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식물이 저희에게 위안을 주는 거지 저희가 식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한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식물조차도 소비적으로 자연을 소비하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다뤄왔는데 이제 가드닝이 잘못하면 그냥 내 만족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 식물을 그냥 예쁘게 진열하고 전시하고 감상한다 이런 거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식물과 함께 산다? 공존? 이렇게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가드닝 내지는 뭐 집안의 그런 아름다운 식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할 얘기 다 못 해가지고. 뭐 개인 유튜브에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즐거웠고 이게 음성으로만 뭔가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원을 만든다, 식물을 키운다, 좀 더 욕망적으로 내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습니다 또 해줄 거고요. 아니면 옆에 나도 관심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같이 꾸며볼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공동체 정원, 그러니까 마을 정원의 수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안산 시민분들께서도 좀 많이 주변에 주민들이 식물을 심는 분들이 있대.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더 힘낼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오셨잖아요. 네네, 이사 왔어요. 왜 이사 오셨어요? 이게 그 한 분이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네. 이제 네. 공동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자기 반성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네, 어쩔까 거치를 고민하다가 네. 그때 마치 그럼 안산에서 조금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요?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제 오게 됐죠. 네.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산에서 이런 아주 전문가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또 함께 깊이 고민하는 선생님을 저희가 또 주민으로, 동료로, 시민으로 같이 함께 만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지금 굉장히 그 이득을 얻은 기분인데 사실 좀 더 이런 교육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가드닝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을 키우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게 주는 연결성, 연대 그리고 서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에서 이런 그 붐이 일어날까? 근데 이미 다른 곳보다 많다고 하니까 몰라서 또 우리가 이거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 다원 FM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활동하시는 분들 연결도 좀 시켜주세요. 해서 불러서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매대안산에서 뵀을 때 너무 매력적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등치도 있으시고 그 수염도 있으셔서 정말 그 남성적으로 보이시는데 이 아름다운 식물과 또 꽃들과 그리고 나무들을 또 이렇게 함께 가꾸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주의 안산은 지역의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박성구 대표님, 선생님이랬다가 대표님이랬다가 막 헷갈리게 불렀는데요. 예,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문가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이주의 안산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88.7MHz로도 나가는데 아마 못 들으시는 지역도 많을 거라서 어플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안에서 단원 FM 찾아서 들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들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 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